바람은 자비가 없습니다. 태양조차 얼어붙은 이 광활한 툰드라 위에서 시간은 정지한 듯 보입니다. 마지막 빙하기의 혹독한 겨울은 이미 수백 년 동안 이 대지를 지배해 왔으며 생명체들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끈질긴 인내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설원은 아름답지만 치명적인 무덤과 같고 그 위를 스치는 날카로운 바람 소리는 마치 죽음의 노래처럼 들려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매 순간 자연의 거대한 위압에 맞서 싸워야 하는 처절한 투쟁을 의미합니다. 대지는 딱딱하게 굳어있고 하늘은 낯빛으로 내려앉아 모든 희망을 짓누르는 듯합니다. 회색 하늘 아래 검은 점들이 설원 위를 느리게 움직입니다. 그들은 20명의 사내들, 스스로를 얼음 위를 걷는 자라 칭하는 부족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두꺼운 털가죽으로 몸을 감쌌지만 그 속의 육체는 굶주림으로 인해 처참하게 말라 있습니다. 푹 꺼진 눈동자와 앙상하게 드러난 광대뼈는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사냥을 하지 못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혈관 속의 피가 얼음처럼 굳어버릴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복감은 단순한 감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뱃속에서부터 내장을 갉아먹고 올라와 뇌를 지배하는 실체 없는 괴물입니다. 부족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동굴 깊은 곳에서 죽어가는 불씨를 지키며 이들이 고기를 가지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은 단순한 돌도끼와 창이 아니라 부족 전체의 생명줄입니다. 만약 오늘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내일의 태양은 그 누구에게도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절박함이 그들의 얼어붙은 근육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고 흐릿해지는 정신을 붙잡게 만드는 유일한 연료입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저 멀리 거대한 그림자가 흔들립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산이자 태고의 기억을 간직한 거수, 메머드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그들은 보통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서로를 보호하지만 이 녀석은 기이하게도 홀로 떨어져 있습니다. 놈은 여족장이라 불릴 만큼 거대하고 늙은 암컷입니다. 엉겨붙은 털 사이로 드러난 수많은 흉터들은 놈이 살아남은 수십 번의 겨울을 말해주고 있으며 하늘을 찌를 듯 굽어있는 상아는 웬만한 나무보다 굵고 위협적입니다. 왜 이 거대한 여족장은 무리를 떠나 고독하게 배회하는 것입니까? 원인은 늙은 턱뼈, 깊숙한 곳에 박힌 썩은 이빨 하나입니다. 세균이 신경을 파먹어 들어가며 만들어내는 끔찍한 통증은 놈의 이성을 앗아갔고 동족들의 발소리조차 견딜 수 없는 소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고통은 놈을 난폭하게 만들었고 잠들지 못하게 했으며 끊임없이 움직이게 강요했습니다. 지금 놈의 머릿속에는 오직 뇌를 찢어발기는 듯한 고통을 멈추고 싶다는 파괴적인 충동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 미쳐버린 걸어다니는 재앙입니다. 놈은 자신의 상아로 눈 덮인 땅을 파헤치고 가로막는 바위를 들이받으며 화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거친 숨을 내뱉을 때마다 콧구멍에서는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와 차가운 공기 중에서 하얗게 산화합니다. 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으며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 어떤 자비도, 이성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맹목적인 분노와 고통만이 놈을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사냥꾼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고작 나무를 깎아 만든 창입니다. 불에 그슬려 단단하게 만들었다고는 하나 메머드의 두꺼운 가죽과 지방층을 뚫기에는 턱없이 빈약해 보입니다. 이 수시개와도 같은 이 무기들로 집채만한 괴수를 쓰러뜨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발톱도 날카로운 이빨도 없는 대신 도구를 다루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이 나무 조각 하나에 자신의 모든 힘과 기술,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용기를 담아 던질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와 가죽의 대결이 아니라 의지와 본능의 충돌입니다. 이 창들은 단순한 나무 막대기가 아닙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숲에서 가져온 가장 단단한 참나무를 골라 며칠 밤낮을 불 위에서 돌려가며 수분을 빼고 강도를 높인 것입니다. 창 끝에는 날카롭게 쪼개진 흑요석이나 뼈 조각이 짐승의 힘줄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어떤 창 끝에는 썩은 고기에서 추출한 독소가 발라져 있습니다. 비록 코끼리 같은 거수에게 즉각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상처를 썩게 만들어 놈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치밀한 계산입니다. 사냥꾼들은 바람의 냄새를 맡으며 위치를 조정합니다. 매모드의 후각은 시력보다 훨씬 예민하기에 바람을 등지고 접근하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들은 눈 덮인 바위 뒤로 몸을 숨기며 마치 유령처럼 소리 없이 간격을 좁혀갑니다. 수십 년간 빙판 위를 걸어온 그들의 발바닥은 눈을 밟아도 소리가 나지 않는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친 숨소리조차 하얀 입김 속에 가두며 그들은 놈의 시야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로 파고듭니다. 긴장감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공기를 가릅니다. 쾅 대지가 울립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매모드가 자신의 거대한 상아를 바위에 마구 들이받고 있습니다. 턱을 옥죄는 통증을 잊기 위한 처절한 자해입니다. 바위가 부서져 나가고 파편이 사방으로 튀지만 놈의 관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 충격파가 사냥꾼들이 숨어있는 지점까지 전달되어 발바닥을 진동시킵니다. 저 압도적인 질량과 힘 앞에 선다면 인간의 뼈 따위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쉽게 바스라질 것입니다. 공포가 본능적으로 그들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무리의 우두머리가 손을 들어 행렬을 멈췄습니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냉철한 계산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놈은 평소의 매모드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미쳐 날뛰는 짐승은 행동 패턴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놈은 지쳐 있습니다. 고통이 놈의 체력을 갉아먹고 있음을 우두머리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습니다. 위험은 죽음만큼이나 크지만 보상은 부족 전체의 생존입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의 등 뒤에 있는 동료들의 눈빛 또한 이미 결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이곳은 사냥을 하기에 최악이자 최선의 장소입니다. 좁은 협곡은 놈의 도주로를 차단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냥꾼들이 피할 공간도 없다는 뜻입니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깊은 눈은 놈의 속도를 늦추겠지만 인간의 민첩함 또한 앗아갈 것입니다. 자연은 어느 편도 들지 않습니다. 오직 지형지물을 더 잘 이용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사냥꾼들은 눈짓으로 서로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튀어나온 바위, 미끄러운 경사면, 그림자 하나까지도 그들의 머릿속 전술 지도에 그려집니다. 사냥꾼들은 장갑을 벗고 얼어붙은 손에 입김을 불어 감각을 깨웁니다. 손가락이 굳어 무기를 놓치는 실수는 용납되지 않습니다. 젊은 사냥꾼 하나가 긴장으로 떨리는 손을 주체하지 못하자 옆에 있던 베테랑이 묵묵히 어깨를 잡아줍니다.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눈빛만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들은 개인이 아닙니다. 거대한 자연에 맞서기 위해 하나로 뭉친 작은 군대입니다. 두려움은 공유되고 용기는 증폭됩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함께 자랐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함께 넘겨왔습니다. 누가 미끼가 되어 놈의 시선을 끌지, 누가 놈의 다리 힘줄을 끊을지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 소리가 마치 하나의 리듬처럼 동기화됩니다.
개개인의 두려움은 집단의 결속력 안에서 희석됩니다. 지금 이 순간 20명의 인간은 20개의 개체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가 되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저 산 같은 짐승을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포위망기 서서히 좁혀집니다. 메머드는 여전히 고통에 취해 자신의 주변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바람보다 조용히, 그러나 눈사태처럼 확실하게 놈을 에워쌉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정점에 달합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창이 날아가는 순간, 평화로운 서로는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기억일 뿐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한 정막이 흐릅니다. 오직 놈이 바위를 긁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사냥꾼들의 거친 심장 박동 소리만이 들려올 뿐입니다. 우두머리가 창을 높이 치켜듭니다. 그것은 공격 신호이자 생명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마지막 의식입니다. 인간이라는 작고 나약한 존재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육상 동물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순간입니다. 수만 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이 장면은 유전자에 각인되어 전율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신화 속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내일을 꿈꾸었던 우리 조상들의 처절한 기록입니다. 빙하기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그들은 불을 훔치고 도구를 만들며 먹이사슬의 정점에 도전했습니다. 오늘 이 계곡에서 벌어질 일은 단순한 사냥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의 운명을 건 도박이자 위대한 여정의 한 페이지입니다. 이제 그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집니다. 우두머리의 입에서 날카로운 함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 함성은 수천 년의 침묵을 깨는 천둥소리처럼 협곡을 울립니다. 동시에 20개의 그림자가 일제히 눈 위를 박차고 뛰어오릅니다. 평화는 깨졌습니다. 정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메머드 여족장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작은 존재들을 발견합니다. 놈의 붉은 눈동자에 당혹감과 분노가 동시에 떠오릅니다. 거대한 상아가 하늘을 가르며 휘둘러지고 유십 명의 전사는 죽음의 아가리를 향해 몸을 던집니다.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냥터로 선택된 협곡은 자연이 빚어낸 거대한 함정입니다. 양쪽으로 가파르게 솟아오른 절벽은 퇴로를 차단하는 벽이 되고 바닥에 두껍게 쌓인 눈은 거수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이곳의 지형은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며 사냥꾼들이 오랜 세월 관찰하고 기억해둔 전술적 요충지입니다. 놈이 이곳으로 들어선 순간 이미 승률은 미세하게나마 인간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유리함은 찰나의 실수로도 순식간에 뒤집힐 수 있는 살얼음판과 같습니다. 사냥꾼들은 지형이 주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죽이고 있습니다. 20명의 사냥꾼은 이제 단순한 무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하나의 거미줄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가장 날렵하고 발이 빠른 5명이 유인조가 되어 전면에 배치됩니다. 이들의 임무는 가장 위험합니다. 거대한 짐승의 시선을 정면에서 받아내고 놈의 분노를 자신들에게 집중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숨을 담보로 놈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움직이게 만들어 거대한 몸뚱어리의 측면과 후면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이들은 가볍게 움직이기 위해 최소한의 가죽만 걸쳤으며 눈빛에는 광기에 가까운 용기가 서려 있습니다. 나머지 15명은 공격조입니다. 부족에서 가장 힘이 세고 창 던지기에 능한 베테랑들로 구성된 이들은 협곡의 바위 뒤와 눈 덮인 언덕 위에 매복합니다. 그들의 손에는 묵직한 타격용 창이 들려 있습니다. 이들은
유인조가 만들어낼 찰나의 기회를 기다리며 근육의 긴장을 유지한 채 석상처럼 굳어 있습니다. 그들의 위치 선정은 철저하게 계산된 것입니다. 놈이 몸을 돌릴 때 가장 취약해지는 겨드랑이, 목덜미, 그리고 허벅지 안쪽을 노릴 수 있는 사각지대만을 골라 점거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읽는 것은 생사를 가르는 핵심 기술입니다. 사냥꾼들은 수시로 변하는 계곡의 바람 방향을 피부로 느끼며 자신의 냄새를 감춥니다. 메모드의 코는 수 킬로미터 밖의 냄새도 맡을 수 있는 예민한 기관이지만 고통에 시달리는 지금은 감각이 둔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땀 냄새나 오래된 가죽 냄새가 바람을 타고 놈의 코끝에 닿는 순간 기습의 효과는 사라집니다. 사냥꾼들은 바람을 안고 움직이거나 눈보라가 칠 때를 틈타 위치를 이동하며 놈의 후각 레이더망을 피해 다닙니다. 그들이 준비한 무기에는 원시적인 과학과 잔혹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주력 무기인 투창의 끝은 불에 구워 강철처럼 단단해진 나무이거나 날카롭게 벼린 뼈 조각입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무기는 따로 있습니다. 몇몇 창 끝에는 맹독성 식물인 투구꽃 뿌리에서 추출한 독이나 썩은 고기에서 배어나온 부패한 지방이 발라져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의 충격보다는 사냥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보험입니다. 상처를 통해 침투한 독과 세균은 거수의 혈관을 타고 흐르며 서서히 체력을 갉아먹고 끝내 놈을 쓰러뜨릴 것입니다. 사냥꾼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수신호 하나, 눈짓 한 번으로 복잡한 작전이 전달됩니다. 우두머리가 주먹을 쥐면 정지하고 손바닥을 펴면 상기합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혹독한 환경에서 함께 사냥하며 진화시킨 그들만의 언어입니다. 늑대무리가 텔레파시를 하듯 인간들 또한 집단지성을 통해 개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거대한 메모드는 고독한 왕이지만 인간은 조직된 군대입니다. 이 지적인 연결 고리야말로 발톱도 이빨도 없는 인류가 빙하기의 최상위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메모드 여족장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낍니다. 썩은 이빨의 고통 속에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살기를 감지한 것입니다. 놈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거대한 귀를 펄럭이며 주위의 소리를 수집하려 합니다. 하지만 휘몰아치는 바람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가 적들의 기척을 덮어버립니다. 놈은 긴 코를 들어 공중의 냄새를 맡으려 하지만 사냥꾼들은 이미 바람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공포가 놈을 더욱 예민하고 난폭하게 만듭니다. 놈은 허공을 향해 위협적인 낮은 울음소리를 내뱉습니다. 포위망근 이제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사냥꾼들과 메모드 사이의 거리는 불과 30m 안팎입니다. 인간이 전력 질주하면 몇 초 안에 닿을 수 있고 메모드가 돌진하면 눈 깜짝할 새에 짓밟힐 수 있는 거리입니다. 긴장감으로 인해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듯 합니다. 눈 덮인 바위 뒤에서 사냥꾼들은 창을 쥔 손에 힘을 주며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지만 그들은 차가운 이성으로 공포를 억누릅니다. 이제 누군가 첫 발을 내디디면 멈출 수 없는 죽음의 무도가 시작될 것입니다. 정적을 깨고 유인조의 첫 번째 사냥꾼이 바위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괴성을 지르며 팔을 크게 휘젓습니다. 와! 인간의 목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 힘든 날카로운 비명이 협곡을 울립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이자 거수의 주의를 끌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도 다른 유인조들이 튀어나와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놈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조용하던 서로는 순식간에 소란스러운 전장으로 돌변합니다. 메모드 여족장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급격히 쏠립니다.
눈앞에 나타난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 감히 자신을 도발한다는 사실에 놈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놈은 고통을 잊은 채 가장 먼저 눈에 띈 유인조를 향해 거대한 몸을 돌립니다. 육중한 발이 땅을 박차자 눈보라가 일고 땅이 지진처럼 흔들립니다. 놈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저 시끄러운 벌레들을 상가로 꿰뚫고 발로 지식여버리는 것입니다. 놈이 유인조를 향해 돌진하는 순간 놈의 거대한 측면이 무방비하게 노출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두머리의 눈빛이 번뜩입니다. 놈의 주의가 완전히 유인조에게 쏠린 찰나 매복해 있던 공격조가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들의 동작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장치가 작동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합니다. 15개의 창이 동시에 허공을 향해 치켜들려지고 사냥꾼들의 등 근육이 활처럼 휘어집니다. 그들은 창을 던지기 위해 도움닫기를 하거나 제자리에서 온몸의 회전력을 이용합니다. 이 일격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빗나가면 다음 기회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던져진 창들은 허공을 가르며 날아갑니다. 투박한 나무 창들이지만 투척기의 원심력과 사냥꾼의 전력이 실려 무서운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쇄도합니다. 창들이 날아가는 궤적은 마치 빗줄기처럼 놈의 측면을 향해 쏟아집니다. 시간은 느리게 흐르는 듯하고 사냥꾼들의 눈에는 자신이 던진 창끝이 놈의 가죽에 닿는 순간이 생생하게 그려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타격이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쌓아온 인류의 생존 기술이 집약된 결정체입니다. 페이옥 퍽, 둔탁한 타격음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몇 개의 창은 매머드의 두꺼운 털과 가죽을 뚫지 못하고 튕겨나가거나 부러집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조준된 몇 개의 창은 놈의 갈비뼈 사이와 뱃가죽 깊숙이 박힙니다. 날카로운 흑요석 날이 살을 파고들고 뒤이어 묵직한 나무 자루의 무게가 상처를 벌립니다. 놈의 돌진이 순간적으로 주춤합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날아온 고통은 이빨의 통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날카롭고 생생합니다. 매머드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릅니다. 뿌. 그 소리는 너무나 커서 사냥꾼들의 고막을 찢을 듯하고 쌓여있던 눈을 흘러내리게 할 정도입니다. 놈은 돌진을 멈추고 몸을 비틀며 옆구리에 박힌 창들을 털어내려 합니다. 하지만 창들은 미늘이 있어 쉽게 빠지지 않고 놈이 움직일 때마다 살점을 헤집으며 더 깊은 고통을 줍니다. 하얀 눈 위에 붉은 피가 점점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자연의 군주가 처음으로 피를 흘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상처 입은 짐승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첫 번째 공격은 성공했지만 놈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놈의 야성을 완전히 깨워버렸습니다. 놈은 충혈된 눈으로 자신에게 고통을 준 진짜 적들, 공격조를 노려봅니다. 유인조를 쫓던 놈의 방향이 급격하게 틀어집니다. 거대한 상아가 나처럼 휘둘러지며 공격조가 숨어있던 바위를 강타합니다. 바위가 박살나고 파편이 튀는 사이로 사냥꾼들이 황급히 몸을 날립니다. 이제 전술적인 은폐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설원 위에서 혼란스러운 난전이 시작됩니다. 조직적인 거미줄은 놈의 압도적인 힘 앞에 찢겨나갔지만 사냥꾼들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끊임없이 놈의 주위를 맴돕니다. 마치 늑대떼가 버팔로를 사냥하듯 치고 빠지는 소모전으로 태세가 전환됩니다. 한 명이 위기에 처하면 다른 두 명이 소리를 질러 놈의 시선을 돌리고 그 사이 다른 쪽에서 또다시 창을 던집니다. 차가운 공기는 피 냄새와 땀 냄새로 진동합니다. 사냥꾼들의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폐는 터질 듯이 아파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짐승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자신들이 이 눈밭의 거름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팽팽했던 줄타기는 끝났고 이제는 누가 더 끈질기게 버티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늘에서는 무심하게 눈이 내리기 시작하고 붉은 피와 하얀 눈이 뒤섞이며 처절한 생존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거대한 메모드 여족장은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놈이 발을 구를 때마다 땅이 울리고 놈이 코를 휘두를 때마다 죽음의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힘은 허공을 가르거나 바위를 부술 뿐 날렵하게 움직이는 작은 인간들을 잡지 못합니다. 인간들은 놈의 힘을 역이용하고 있습니다. 놈이 날뛰면 날뛸수록 상처는 벌어지고 체력은 빠르게 고갈될 것입니다. 이것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니라 시간과 생명력을 담보로 한 잔혹한 거래입니다. 평화롭던 서로는 이제 지옥의 풍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순백의 눈은 거대한 짐승이 일으킨 난동으로 인해 검은 흙과 뒤섞여 진창이 되었고 곳곳에 붉은 핏자국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바람소리는 짐승의 포효와 인간의 비명, 그리고 뼈와 살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음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종이 생존을 걸고 벌이는 원초적인 전쟁입니다. 질서 정연했던 포위망은 거수의 압도적인 폭력 앞에 흐트러졌고 이제는 본능과 반사신경만이 지배하는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메모드 여족장은 단순히 도망치려는 초식 동물이 아닙니다. 놈은 자신이 가진 모든 신체 부위를 치명적인 무기로 활용하며 방역에 나섭니다. 수톤에 달하는 몸뚱어리는 그 자체로 움직이는 성벽과 같아서 스치기만 해도 인간의 뼈를 으스러뜨릴 수 있습니다. 놈이 머리를 휘두를 때마다 거대한 상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채찍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집니다. 사냥꾼들은 놈의 공격 범위 밖으로 필사적으로 몸을 날리지만 그 거대한 그림자는 끈질기게 그들을 쫓아와 죽음의 공포를 선사합니다. 놈의 코는 단순한 호흡기관이 아니라 유연하고도 강력한 둥이입니다. 근육질의 긴 코가 허공을 휘젓으며 사냥꾼 중 하나를 목표로 삼습니다. 미처 피하지 못한 사냥꾼이 코에 감겨 공중으로 내동댕이 쳐집니다. 인간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바위에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전장에 울립니다. 그러나 동료들은 그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구하러 갈 시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시선을 돌리는 순간 다음 희생자는 자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들은 계속해서 날아들지만 메모드의 털가죽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합니다. 두꺼운 털과 그 아래의 질긴 가죽, 그리고 피하 지방층은 천연 갑옷 역할을 하여 웬만한 충격을 흡수해버립니다. 빗맞은 창들은 맥없이 튕겨나가거나 나무 자루가 부러져 바닥에 나뒹굽니다. 오직 정확하게 근육의 결을 따라 꽂힌 몇 개의 창만이 놈의 몸에 매달려 출렁거립니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놈의 털을 적시지만 그것은 놈을 약하게 만들기보다는 고통으로 인한 광기를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전투가 격해질수록 사냥꾼들의 체력은 급격히 소모됩니다.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과 진흙탕 속에서 움직이는 것은 평지보다 몇 배의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고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칩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놈의 발밑에 깔리는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드레날린이 솟구칩니다. 공포는 그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존 본능을 극도로 자극하여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가장 용감한 혹은 가장 무모한 사냥꾼, 몇 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놈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멀리서 던지는 창으로는 치명상을 입히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다리 사이를 피해 다니며 흑요석 단검과 짧은 창으로 놈의 발목 힘줄과 뱃가죽을 직접 찌릅니다. 이것은 밟히면 즉사라는 위험을 감수한 도박입니다. 그들의 얼굴 위로 짐승의 더운 피가 비처럼 쏟아집니다. 피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짐승의 노린내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깁니다. 하지만 메모드 여족장은 수십 년을 살아온 노련한 개체입니다. 놈은 자신의 발밑에서 벌레처럼 움직이는 인간들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놈은 갑자기 뒷다리를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더니 순식간에 몸을 비틀어 옆에 있던 사냥꾼들을 쳐냅니다. 거대한 질량이 만들어내는 충격패 사냥꾼들이 낙엽처럼 휩쓸려 나갑니다. 단순한 힘뿐만 아니라 전투의 흐름을 읽는 지능까지 갖춘 이 괴물은 인간이 상대해본 적들 중 가장 까다롭고 위험한 존재입니다. 바닥은 이제 피와 눈이 섞여 붉은 곤죽이 되었습니다. 미끄러운 바닥은 사냥꾼들의 기동력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한 사냥꾼이 피 웅덩이를 밟고 미끄러지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메모드의 거대한 발이 내려 찍힙니다. 쿵돼지가 비명을 지릅니다. 간발의 차이로 몸을 굴려 피했지만 그가 있던 자리는 깊은 구덩이가 패여 있습니다. 죽음은 항상 발끝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불리한 조건만을 제시하며 그들이 이 시련을 극복할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메모드의 고통은 이제 정점에 달했습니다. 썩은 이빨에 신경을 찌르는 통증과 온몸에 박힌 창들이 주는 날카로운 아픔이 뇌 속에서 섞여 폭발합니다. 놈은 더 이상 특정 대상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파괴하려 듭니다. 바위를 들이받아 부수고 나무를 뿌리째 뽑아 휘두르며 맹목적인 파괴의 춤을 춥니다. 그 광란의 현장 한가운데서 인간들은 마치 태풍 속의 나무집처럼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질서와 전술은 무너지고 오직 처절한 몸부림만이 남았습니다. 우두머리는 목이 터져라 지시를 내리지만 소음 속에 묻혀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전술을 수정해야 함을 느낍니다. 포위 공격은 실패했고 이제는 지구전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부상자가 속출하고 무기가 바닥나가는 상황에서 시간은 인간의 편이 아닙니다. 사냥꾼들의 눈빛에 처음으로 절망의 그림자가 스치기 시작합니다. 저 거대한 괴물은 불사신처럼 보입니다. 피를 흘리고 비틀거리면서도 놈의 눈에 서린 살기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메모드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우두머리가 있는 쪽으로 돌진합니다. 무리를 지휘하는 핵심 존재를 본능적으로 알아본 것입니다. 거대한 상아를 앞세운 돌격은 막을 수도, 피하기도 힘든 재앙 그 자체입니다. 우두머리는 자리를 지키며 남은 창을 꽉 쥐지만 그의 등 뒤에는 물러설 곳이 없는 절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른 사냥꾼들이 소리를 지르며 놈의 주의를 끌려 하지만 이미 폭주 기관차처럼 가속이 붙은 놈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거수와 인간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집니다. 놈이 내뿜는 뜨거운 콧김이 우두머리의 얼굴에 닿을 정도입니다. 압도적인 질량의 공포 앞에서도 우두머리는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그는 놈의 움직임을 끝까지 노려보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결이 아닙니다. 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먹느냐, 먹히느냐의 자연 법칙이 가장 극적인 형태로 충돌하는 순간입니다. 놈의 상아가 우두머리의 가슴을 겨냥하고 쇄도에 들어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바위가 산산조각 납니다. 우두머리는 간발의 차이로 몸을 날려 놈의 공격을 피했지만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거칠게 구릅니다. 메모드의 상아는 절벽의 바위 틈에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놈은 상아를 빼내기 위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부림칩니다. 이것은 절호의 기회이자 동시에 최대의 위기입니다. 놈이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이 공격할 기회이지만 놈이 풀려나는 순간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냥꾼들은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죽여라 지금이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남은 전사들이 일제히 달려듭니다. 그들은 부러진 창, 돌도끼, 심지어 맨손으로라도 놈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해 쇄도합니다. 놈의 몸에 매달려 가죽을 찢고 눈을 찌르고 상처를 후벼 팝니다. 이것은 고귀한 사냥이 아닙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짐승들의 처절한 엉겨 붙음입니다. 피와 땀, 눈물이 뒤섞인 카오스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매머드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놈은 온몸의 근육을 수축시키며 괴력을 발휘해 상아를 바위 틈에서 억지로 뽑아냅니다.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바위 파편이 튀고 놈의 몸에 매달려 있던 사냥꾼들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나갑니다. 구속에서 풀려난 괴물은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놈은 뒤를 돌아보며 가장 가까이 있던 사냥꾼을 향해 앞발을 높이 쳐둡니다. 그림자가 그를 덮치고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는 동료들의 가슴은 찢어질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너무 많은 창을 잃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간다면 기다리는 것은 굶어 죽어가는 가족들의 싸늘한 시신뿐입니다. 살아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는 편이 낫습니다. 이 비장한 각오가 공포에 질린 다리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다시 무기를 고쳐 쥐고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 같은 매머들을 향해 비틀거리며 다가갑니다. 폭발적이었던 광란의 전투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무겁고 끈적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협곡을 가득 메웠던 굉음과 비명은 사라지고 오직 거친 숨소리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사냥꾼들과 매머드 모두 극한의 에너지를 쏟아부은 탓에 탈진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양측의 입과 코에서는 하얀 증기가 뿜어져 나와 공중에서 섞이고 뜨거운 열기는 차가운 대기에 식어가며 몽환적인 안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휴전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빈틈을 노리며 생명의 불꽃을 태우는 가장 잔인하고 지루한 소모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매머드 여족장의 상태는 처참합니다. 털가죽 곳곳에 박힌 창들은 놈이 움직일 때마다 살점을 파고들며 지속적인 고통을 줍니다. 옆구리와 다리에서 흘러내린 피는 털을 타고 내려와 발밑에 눈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놈의 눈빛은 여전히 흉포하지만 처음의 기세는 눈에 띄게 꺾였습니다. 과다출혈로 인한 천저하가 놈의 거대한 몸을 안에서부터 잠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썩은 이빨의 통증은 이제 전신의 고통에 묻혀 무뎌졌지만 대신 죽음의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있습니다. 놈은 비틀거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네 다리로 땅을 굳게 디디고 서 있습니다. 사냥꾼들의 상황도 절망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5명이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남은 이들의 몸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뼈가 부러지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엄습하지만 그들은 고통을 느낄 여유조차 없습니다. 추위는 땀에 젖은 옷을 파고들어 피부를 얼어붙게 만들고 젖산이 쌓인 근육은 돌처럼 굳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동자만은 짐승의 그것처럼 번들거립니다. 지금 여기서 물러나면 동료들의 희생은 개죽음이 되고 부족은 멸망할 것입니다. 이 지독한 책임감이 그들의 떨리는 다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이제 전술은 충돌해서 잠식으로 바뀝니다.
사냥꾼들은 더 이상 무모하게 접근하지 않고 놈의 주위를 맴돌며 신경을 긁습니다. 놈이 쉬려고 하면 돌을 던져 깨우고 놈이 고개를 돌리면 반대쪽에서 창을 찔러 넣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파괴하는 고문입니다. 잠들지 못하고 쉬지 못한 짐승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이라는 무기를 사용하여 거대한 자연의 힘을 서서히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영겁의 시간 동안 인류가 터득한 생존의 지혜는 바로 끈기입니다. 가장 노련한 사냥꾼들이 놈의 뒷다리를 집요하게 노립니다. 거대한 몸집을 지탱하는 기둥인 다리의 힘줄을 끊어 놈을 주저앉히려는 계산입니다. 그들은 바닥을 기어가듯 낱내게 접근하여 흑요석 칼로 두꺼운 가죽을 썰어냅니다. 메머드가 발작적으로 뒷발질을 하지만 이미 움직임이 둔해진 탓에 사냥꾼들은 간발의 차이로 피할 수 있습니다. 서걱하는 소리와 함께 질긴 힘줄이 끊어질 때마다 놈의 상체가 휘청거립니다. 거목이 밑동부터 잘려나가듯 천하무적의 괴수도 결국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협곡 사이로 몰아치며 사냥꾼들의 천을 앗아갑니다. 손가락의 감각이 사라져 무기를 쥐는 것조차 힘겨워집니다. 그들은 눈을 한 줌 집어 입에 넣고 씹으며 갈증을 달래고 정신을 차립니다. 얼음장 같은 눈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타는 듯한 내장을 식혀줍니다. 그들은 서로의 어깨를 쳐주거나 쉰 목소리로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붙잡습니다.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옆에 있는 동료의 존재입니다. 혼자라면 이미 포기했을 테지만 함께이기에 그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냅니다. 메머드의 호흡은 갈수록 거칠어지고 불규칙해집니다. 폐에 차오른 피 섞인 거품이 콧구멍 밖으로 흘러나옵니다. 놈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세상은 흑백으로 변해갑니다. 놈은 왜 이 작은 존재들이 죽지 않고 끊임없이 덤벼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인간들의 기합 소리는 마치 귓가에 윙윙거리는 모기 때처럼 신경을 긁습니다. 놈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포효해보지만 그 소리는 이제 위협적이기보다는 애처로운 비명에 가깝습니다. 대지를 호령하던 왕의 위엄은 피와 진흙 속에 처박혔습니다. 사냥꾼들은 교대로 휴식을 취하며 체력을 보존합니다. 한 조가 놈을 견제하는 동안 다른 조는 바위 뒤에서 숨을 고르고 무기를 정비합니다. 부러진 창대를 끈으로 묶어 다시 뾰족하게 만들고 돌의 날을 벼립니다. 부상당한 동료의 상처를 눈으로 문질러 지혈하고 가죽끈으로 단단히 묶어줍니다. 이 처절한 현장에서도 인류의 조직력과 기술은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사육자가 아니라 죽음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술자들입니다. 이 체계적인 시스템 앞에서 야생의 본능은 무력할 뿐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태양은 구름 뒤로 숨어버렸고 세상은 점점 어둑어둑해집니다. 어둠은 인간에게 불리하지만 동시에 놈에게도 공포를 줍니다. 사냥꾼들은 어둠을 틈타 더욱 과감하게 접근합니다. 그림자 속에 숨어놈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그들의 움직임은 유령과 같습니다. 이제 놈의 몸에는 창이 꽂힐 빈자리조차 없어 보입니다. 고슴도치처럼 변해버린 놈의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경이롭습니다. 저토록 많은 상처를 입고도 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생명의 위대함을 증명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메머드 여족장의 뒷다리 하나가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합니다. 잘린 힘줄과 과도한 하중을 견디지 못한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두머리는 그 미세한 신호를 놓치지 않습니다. 놈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간 동안 이어진 지루한 공방전의 끝을 알리는 균열입니다. 우두머리는 입에 물고 있던 피 섞인 침을 뱉어내고 남은 사냥꾼들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냅니다. 모두 일어나라. 사냥꾼들이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며 일제히 일어납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더 이상 땀조차 나지 않습니다. 오직 정신력 하나로 움직이는 껍데기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릅니다. 놈을 쓰러뜨리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이 마지막 돌격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성은 없습니다. 침묵 속의 돌격이 더 무섭고 위압적입니다. 죽음의 사자들처럼 그들은 비틀거리는 거수에게 다가갑니다. 메머드 여족장도 자신의 최후를 직감한 듯 탑니다. 놈은 도망치기를 포기하고 사냥꾼들을 향해 정면으로 돌아섭니다. 흐릿해진 눈동자에 마지막 생명의 불꽃이 일렁입니다. 놈은 남은 상아 하나를 낮게 깔고 최후의 저항을 준비합니다.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적들을 길동무로 삼겠다는 맹수의 자존심입니다. 거대한 산과 작은 인간들의 마지막 충돌이 임박했습니다. 공기조차 숨을 죽인 채 이 비극적이고도 장엄한 결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선두에서 달려나가며 놈의 시선을 끕니다. 메머드가 고개를 숙여 그를 들이받으려는 순간 양옆에서 2명의 사냥꾼이 뛰어올라 놈의 목덜미에 매달립니다. 그들의 손에는 가장 날카롭고 긴 창이 들려 있습니다. 놈의 가죽 중 가장 얇은 부분, 귀 뒤쪽에 급소를 노린 것입니다. 놈이 머리를 세차게 흔들지만 사냥꾼들은 털을 움켜쥐고 악착같이 버팁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을 잡아먹는 기생충처럼, 혹은 운명을 개척하려는 작은 신들처럼 그들은 놈의 몸 위에서 춤을 춥니다. 푹 둔탁하면서도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냥꾼의 온 체중이 실린 창이 놈의 귀 뒤쪽, 동맥이 흐르는 급소에 깊숙이 박힙니다.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사냥꾼의 얼굴을 덮습니다. 메머드의 동작이 일순간 정지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그리고 이내 놈의 거대한 몸이 격렬하게 경련하기 시작합니다. 치명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끊어지는 감각이 놈의 전신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메머드 여족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뒷다리가 먼저 꺾이고 거대한 엉덩이가 땅에 닿습니다. 그리고 앞다리가 굽혀지며 하늘을 찌를 듯했던 머리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쿵, 대지가 울리고 눈보라가 일어납니다. 산이 무너지는 듯한 장엄한 소리와 함께 빙하기의 제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놈의 코끝에서 마지막 숨결이 길게 새어나옵니다. 그것은 패배의 한숨이 아니라 긴 고통에서 해방된 안도의 숨결처럼 들립니다. 사냥꾼들은 놈이 쓰러진 자리 주위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승리의 함성은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앞에 펼쳐진 믿기 힘든 광경을 바라볼 뿐입니다. 자신들보다 수십 배나 거대한 존재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이, 그리고 자신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놈의 거대한 몸뚱어리는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위로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가 사라진 설원 위에서 인간과 짐승은 기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하나가 됩니다. 전투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설원에는 이제 기묘하고도 엄숙한 고요만이 감돕니다. 조금 전까지 대지를 뒤흔들던 굉음과 비명은 사라지고 오직 바람이 눈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처럼 쓰러진 메머드 여족장의 사체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놈의 몸 안에 남아있는 거대한 열기가 차가운 대기와 만나 만들어내는 마지막 흔적입니다. 이 열기는 죽음의 증거이자 동시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허락된 생명의 온기이기도 합니다. 사냥꾼들은 거친 숨을 고르며 그 장엄한 광경을 말없이 응시합니다. 승리의 환호성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안도감과 묵직한 피로가 그들의 어깨를 짓누를 뿐입니다. 하지만 이 고요는 오래갈 수 없으며 떠날 수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은 전투가 끝났다고 해서 멈추지 않습니다. 빙하기의 추위는 사냥꾼들보다 더 무자비하고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놈의 거대한 몸뚱어리가 얼어붙어 돌덩이처럼 단단해지기 전에 혹은 피 냄새를 맡은 다른 포식자들이 몰려오기 전에 작업을 마쳐야 합니다. 우두머리가 먼저 칼을 꺼내 들고 사체로 다가갑니다. 날카롭게 벼린 흑요석 칼날이 놈의 두꺼운 가죽을 가르자 뜨거운 내장의 열기가 확 뿜어져 나옵니다. 사냥꾼들은 본능적으로 그 온기에 손을 녹이며 죽음이 주는 역설적인 따뜻함에 감사합니다. 해체 작업은 전투만큼이나 치열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냥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의 역할을 찾아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몇 명은 두꺼운 가죽을 벗겨내고 다른 이들은 살코기를 덩어리째 잘라냅니다. 붉은 피가 눈 덮인 땅을 흥건하게 적시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갓 잘라낸 따뜻한 생고기를 그 자리에서 입에 넣고 씹습니다. 비릿한 피맛과 함께 퍼지는 단백질의 에너지가 고갈된 체력을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문명 이전의 야만이라 할지 모르나 이곳에서는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신성한 식사법입니다. 매머드는 단순한 식량이 아닙니다. 놈은 걸어다니는 자원 창고이자 부족의 생존을 보장하는 보물선입니다. 두꺼운 털가죽은 혹독한 겨울바람을 막아줄 텐트와 옷이 될 것이고 거대한 뼈는 튼튼한 집의 기둥이나 새로운 무기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긴 상아는 정교한 도구로 가공되거나 부족의 위험을 상징하는 조각품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내장과 지방까지도 남김없이 수거됩니다. 지방은 긴 겨울밤을 밝혀줄 램프의 연료가 되고 부족한 열량을 보충해줄 귀중한 식량이 됩니다. 인류는 자연이 주는 선물을 단 하나도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서론 저편 언덕 너머에는 불청객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회색 늑대무리와 거대한 독수리들이 피 냄새를 맡고 몰려든 것입니다. 녀석들은 감히 인간에게 덤비지는 못하고 일정한 거리를 둔 채 으르렁거리며 기회를 엿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지역의 최상위 포식자가 누구인지가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들이 피 묻은 창을 들어 위협하자 늑대들은 꼬리를 내리고 뒷걸음질 칩니다. 자연의 위계 질서는 힘과 결과에 의해 냉정하게 재편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지배자입니다. 그러나 승리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싸늘한 죽음이 된 5명의 동료들이 눈 위에 나란히 눕혀집니다. 그들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거나 혹은 평온하게 굳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잠시 일손을 멈추고 떠난 이들을 애도합니다. 하지만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사치입니다. 그들은 동료의 시신을 눈 속에 임시로 매장하거나 돌을 쌓아 야수들의 접근을 막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부족 전체가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영혼은 부족의 혈관 속에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고기 덩어리들은 적당한 크기로 잘려 썰매나 가죽 자루에 담깁니다. 한 사람이 짊어지기에도 버거운 무게지만 그 무게는 곧 삶의 희망이기에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고 하늘은 보랏빛과 붉은 빛으로 물들어갑니다.
사냥꾼들은 긴 행렬을 이루며 부족이 기다리는 동굴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들의 뒤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메머드의 잔해가 거대한 기념비처럼 남겨집니다. 눈보라가 다시 몰아치며 그 흔적을 덮어버리겠지만 오늘의 기억은 그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대지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입니다. 동굴 입구에 다다르자 기다리던 여자들과 아이들이 뛰쳐나옵니다. 피로와 추위에 지친 사냥꾼들의 모습과 그들이 가져온 엄청난 양의 고기를 보며 환호와 통곡이 뒤섞입니다. 굶주림의 공포에 떨던 눈동자에는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다리에 매달리고 여인들은 남편의 얼어붙은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사냥꾼들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제서야 참아왔던 고통과 피로가 밀려오지만 가족들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그 모든 것이 보상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동굴 안쪽 깊숙한 곳, 거대한 모닥불이 타오릅니다. 가져온 고기가 불 위에서 지글거리며 익어가고 고소한 냄새가 동굴을 가득 채웁니다. 이 냄새야말로 생명의 향기이며 죽음을 밀어내는 가장 강력한 향수입니다. 부족원들은 불 주위에 둘러앉아 배불리 먹고 마십니다. 며칠, 아니 몇 달 만에 느껴보는 포만감입니다. 불꽃은 그들의 얼굴을 붉게 비추고 그림자는 동굴벽에 일렁이며 마치 춤을 추는 정령들처럼 보입니다. 오늘 밤 추위와 배고픔은 이 동굴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0명의 용사가 어떻게 산처럼 거대한 괴물을 쓰러뜨렸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지혜와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말입니다. 아이들의 눈은 호기심과 경외심으로 반짝입니다. 이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살이 붙고 과장되어 훗날 전설이 되고 신화가 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이러한 기억의 전승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의 사냥은 단순한 먹이 확보를 넘어 부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결속을 다지는 위대한 서사시가 됩니다. 가져온 메머드의 상아와 뼈는 다음 날부터 당장 새로운 도구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단단한 뼈는 바늘이 되어 가죽 옷을 꿰매고 날카로운 상아 조각은 더 강력한 창촉이 되어 다음 사냥을 준비하게 할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밑거름입니다. 자연의 순환 고리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생명이 쓰러짐으로써 수십, 수백의 작은 생명들이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것이 빙하기를 살아가는 냉혹하지만 숭고한 생존의 법칙입니다. 밤이 깊어가고 배부른 부족원들은 하나둘씩 잠에 빠져듭니다. 동굴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며 세상을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 안은 따뜻한 불기와 서로의 천으로 훈훈합니다. 우두머리는 잠들지 못하고 동굴 입구에 앉아 밖을 내다봅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감과 함께 깊은 우수가 서려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넘겼지만 다음 겨울, 그리고 그 다음 겨울이 또다시 찾아올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늘 증명했습니다. 아무리 거대하고 강력한 자연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의지와 지혜 앞에서는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인간은 발톱도, 날개도, 두꺼운 털가죽도 없지만 서로를 믿는 힘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가 있는 한 인류는 얼음으로 뒤덮인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결코 멸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적응하고 싸우고 끝내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두머리는 손에 쥔 작은 조각상을 만지작거립니다. 메머드의 상아 조각으로 만든 풍요를 기원하는 여신상입니다. 그는 그것을 불빛에 비추어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그들은 다시 눈밭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다릅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자신감이 실릴 것이고 그들의 눈빛은 더 멀리 있는 미래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라 개척자입니다. 불꽃이 사그라들고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열기는 쉽사리 꺼지지 않습니다. 인류라는 종의 끈질긴 생명력처럼 불씨는 자해 속에서 숨쉬며 아침을 기다립니다. 빙하기의 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인간의 새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메모드가 쓰러진 그 설원에서 인류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바람소리가 자장가처럼 동굴을 감싸 안습니다.